여기는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군부대입니다. 길거리에서 군인들을 자주 볼 수 있는 이곳에 어느 외국인 가족이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육군 부대 위병소 건물 앞에서 잔뜩 긴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얼마 뒤 위병소에서 검문을 위해 나온 한국인 병사들 앞에서 중년의 외국인 남성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잠깐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서 온 클라라입니다. 저는 스페인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여군이었죠. 제가 여자임에도 군인이 된 이유는 바로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스페인에서 이름난 육군 사령부 소속의 높은 계급 군인으로 평생을 국가와 가족에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50대 중반이 넘었음에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 운동을 하시고 사령부로 출근하셨습니다. 또한 근무를 마친 후에도 부대 병사들과 저녁 운동을 하시고 야근을 끝내야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군인이 체질이라는 말은 아버지를 위해 있는 듯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가족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셨고, 이러한 가르침 덕분에 저는 다른 여자아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한 야외 활동은 저에게 단순한 놀이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데리고 숲속으로 캠핑하러 가곤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텐트를 치고 불을 피우고 자연 속에서 필요한 생존 기술을 익혔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저에게 강인함과 자립심을 심어주었고 자연스럽게 군인의 꿈을 키우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철학은 항상 성별에 상관없이 강인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저를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이는 나중에 군 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의사, 과학자, 엔지니어 등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특히 여성이 적은 직종에서도 역량을 발휘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가르침과 더불어 제가 자신을 시험하고 도전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버지에게 군인이 되겠다는 꿈을 처음 이야기했을 때 예상치 못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힘들고 위험한 길을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제가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훈련 중에 발생한 사고로 왼팔을 잃으셨습니다. 그 사고는 아버지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아버지는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왼팔을 잃은 후에도 아버지는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으며 군에 복귀하셨고 더욱 강한 의지와 신념으로 사령부에서 근무를 계속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부상과 그로 인한 고통을 지켜보면서 저는 큰 영감을 받게 되었고 제 안에서 강인함을 키우며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제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진지한지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설득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는 제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제 결심을 존중해 주셨고 마침내 여군 자원 입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페인 육군에 입대해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며 여군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기 마련입니다. 막상 여군이 되었지만 저는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장교가 되고 싶었습니다. 장교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고 밤에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장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필기 시험은 자신이 있었지만
체력 시험이 매우 걱정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을 잘하는 편이었지만 장교 시험을 통과하려면 제 한계치를 뛰어넘어야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체력 시험에서 한 번 떨어지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장교로서의 꿈은 이루기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장교가 되기 위한 꿈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마련한 돈으로 집 근처에 있는 태권도 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근력만 키우는 운동보다는 민첩함과 유연성까지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태권도 학원에는 현지인들 못지않게 한국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다양한 한국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친구들과의 대화와 교류는 한국어 실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특히 태권도 학원에서 만난 한선우라는 친구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탄탄한 몸과 뛰어난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고 제가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선우는 제가 운동하는 시간에 같이 수업을 들으며 체력 훈련에 대한 소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운동을 마친 후에는 함께 식사도 하게 되면서 금방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선우가 먼저 저에게 사귀자고 고백하게 되었고 그의 당당한 모습에 저는 곧장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휴가를 받아서 이곳에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릴 적 자신을 많이 도와주었던 친구가 스페인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소중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 먼 거리임에도 휴가 때 시간을 내어 이곳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었죠. 선우는 어릴 적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재산을 많이 모으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솔직하고 따뜻한 마음씨에 매료되었고 그와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어느덧 선우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자 잠깐의 시간이었음에도 저는 이별의 순간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 국가 간의 거리가 만만치 않고 여러 장애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선우와 연락처를 교환했고 앞으로도 계속 연락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선우가 떠난 후에도 태권도 학원에서의 체력 훈련은 멈추지 않았고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며 그토록 원하던 장교 체력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스페인의 여군 장교로 입대하게 되었고 저의 합격 소식을 들은 부모님께서는 엄청나게 기뻐하시면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장교로서의 마음가짐과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고 그 말씀은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 남아있답니다. 저는 선우에게도 합격 소식을 알렸고 선우는 매우 기뻐하며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저는 선우에게 훈련 기간이 끝난 후 근무지로 최종 발령받게 되면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고 그가 응원해 주던 말은 훈련 기간 동안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입대 후 훈련 과정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매일 부모님과 한국에 있는 선우를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2달의 훈련 기간이 끝난 후 마침내 최종 근무지로 발령받게 되었고 저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 선우와 각자의 나라를 오가며 1년 이상의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나라와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며 깊은 유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번 한국에 방문하여 한국의 문화와 기술을 접하면서 감탄했고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스페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선진국으로 보였고 기회가 된다면 이민을 고려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선우를 만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저는 아버지에게 진지하게 한국인 남자친구 선우와의 만남에 대해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왜 한국인을 만나냐고 하시면서 화부터 내셨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스페인보다 발전하지 못한 나라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특히 선우가 아버지를 여인,
군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 불안해하시더군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사람과 어떻게 미래를 계획할 수 있냐며 걱정부터 하셨고, 한국에 가면 행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한국에서의 경험과 사진들을 통해 사실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제가 느낀 행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의견에 동조하며 왜 가난한 한국인을 만나냐며 정신 차리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두 분 다 한국의 실제 모습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선우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계셨죠. 저는 너무나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는 생각보다 심했고 저는 부모님의 마음을 돌릴 방법을 찾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선우와의 결혼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애원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완강하게 반대하셨죠. 위험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어떻게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겠니? 나는 너희 둘을 허락해줄 수 없다. 제발 다시 생각해보렴.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한국군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우가 군인으로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아버지에게 전하며 한국 군인들의 근무 환경과 주변 시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듣지 않으려고 하셨지만 군대 이야기를 하자 조금씩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여 한국군의 군사력과 다양한 무기체계, 강도 높은 훈련 과정을 보여드리자 그제야 아버지는 조금씩 제 말을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모든 아시아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줄 아시고 큰 오해를 하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저의 끊임없는 애원으로 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직접 알아보게 되셨고 아시아에 이런 나라가 있냐며 점점 관심을 보이셨어요. 한국 군부대는 스페인의 군시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고 군인들은 좋은 장비를 갖추고 훈련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저와 선우의 만남을 이해하지 못하셨고 저는 현재 상황에 대해 선우에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선우는 고민 끝에 뜻밖의 제안을 하더군요. 저는 선우의 제안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일하는 강원도 근처로 여행을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우는 근처 관광지와 맛집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여행 코스를 계획해 주었고 마지막 날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곳으로 면회를 올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이 여행이야말로 부모님께 한국을 직접 경험시켜드리고 선우를 소개해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완벽한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휴가를 받아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이 계획에 대해 철저히 비밀로 한 채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한국으로 해외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처음에 왜 굳이 한국으로 가냐며 다른 곳에 가자고 하셨지만 저의 끈질긴 부탁에 못 이겨 마침내 한국을 방문하기로 동의하셨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부모님은 표정이 그다지 좋지 않으셨지만 한국에 도착해 공항을 구경하면서부터 두 분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빛나는 고층 빌딩들, 그리고 질서정연한 거리 풍경은 두 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의 현대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죠. 한국이 이런 곳이었다니 정말 놀라워. 스페인과는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발전한 곳이잖아. 아버지께서는 연신 감탄하시며 어머니와 함께 어린아이처럼 신기해하셨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면서 부모님의 세계관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 다양한 체험을 계획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주요 명소를 방문하며 대도시의 활기와 번영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전통 한옥마을로 안내하여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두 분은 한국의 현대성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고 감동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산과 같은 다른 대도시도 방문했습니다.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해운대의 아름다운 해변과 광안대교의 야경을 바라볼 때 부모님의 두 눈망울이 아름답게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명소를 방문하며 부모님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각인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은 스페인보다 발전된 한국의 모습에 감탄하며 좁았던 세상의 시각도 훤히 넓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점점 더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끼셨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선우의 군부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선우는 아버지께 병사들의 생활관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군부대의 위병소를 체험하며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발전된 한국 군부대의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군인들의 생활 환경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쾌적한 샤워 시설과 함께 군복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며 세탁기에 건조기까지 갖춰져 있었죠. 스페인의 군부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군부대는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이었고 이는 아버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병사들의 생활관을 둘러보며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멋진 곳이었다니. 내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살았어. 그 눈물 속에는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며 느낀 자괴감과 자신의 힘든 군 생활을 떠올리며 겪은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두 눈을 바라보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노력을 견뎌오셨는지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앞으로 더 행복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으며 고생하셨는지 잘 알아요. 앞으로는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시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경험하며 부모님과 함께한 이 여행은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을 추스르셨고 스페인에서의 힘든 경험과 가족에 대한 헌신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에는 가족을 위해 그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려 했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고 다시 한번 그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와 선우의 만남을 반대하던 부모님은 이번 한국 여행을 통해 마음을 돌이키셨고 우리는 곧 결혼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제시해준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강릉으로 이사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계획을 세웠고 부모님의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받으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는 한국이 두 번째 고향이 되었죠. 그리고 사랑하는 선우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2년이 지난 지금 제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님께 임신 소식을 전하자 두 분은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 엄청나게 기뻐하셨어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 출산이 가까워지면 부모님께서 한국에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저와 선우, 그리고 태어날 아이와 함께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많이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잘 보셨나요? 즐겁게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다양한 해외 감동 사연을 읽어드리는 땡큐 코리아 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